7만 5천 명 앞에서 세계 최강 메시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패스로 손흥민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3대 0. 그날 LA는 메시의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이 장면들을 잘라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압승을 지우라는 압박. 실제 벌어진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라쉬 밀러 스포츠 다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숫자와 편집으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결론을 설계해왔죠. 그런데 오늘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관중은 75,673명, 숨소리까지 무겁게 깔린 경기장. 저는 카메라 뒤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메시가 이기든 손흥민이 무너지든 어쨌든 드라마는 내가 만든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사 브라이언 스톤의 메시지였죠. 아라쉬 시청자들은 손흥민 신화보다 메시의 위험을 원해. 손흥민은 곁가지로 처리해.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10년 전부터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유럽 스타는 주인공, 아시아 선수는 조연. 그 공식으로 저는 성공했고 그 성공에 묶여 살았습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여긴 스타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실력이 판결받는 곳이야. 카르멘 베가였습니다. 37살 LA 현지 라티나 스포츠 기자. 거칠고 직설적인 그녀는 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카르멘, 경기장은 판결을 내리지만 편집실은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 편견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10분 전. 경기장 전광판에 양팀 선발 명단이 떴습니다. 마이애미 메시, 수아레스, 알바, 부스케츠. LAFC 손흥민, 부앙가, 요리스. 저는 손흥민의 이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빅매치에서 아시아 선수는 결국 눌린다. 10년 전 저는 유럽에서 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빅매치의 그림자였죠. 아시아 스타들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장면만 모았습니다. 편집으로 증명했고 흥행했습니다. 그 성공 덕에 제 커리어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프레임을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부러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였죠. 하지만 오늘 그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꺼지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75,673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죠. 저는 카메라를 들며 브라이언 스톤의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메시 중심으로 찍어 손흥민은 배경으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메시에게만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가 터져나왔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지? 메시의 경기장이 아니라 두 선수의 경기장이잖아. 카르멘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콜리세움은 쇼가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이야, 아라쉬.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오늘 이 경기장에서 판결받을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이애미가 먼저 공을 잡았고 메시가 중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메시에게 고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대로였죠.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반 5분쯤 마이애미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메시가 패스를 받으며 파이널 서드로 진입했죠.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메시 다큐다. 메시가 수비를 제치고 연결을 시도합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LAFC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문엔 위고 요리스, 수비는 질서가 있었죠. 요리스가 침착하게 공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카르멘이 낮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오늘도 메시야. 근데 상대가 준비됐으면 이야기는 달라져. 그 말이 제 안에 작은 금을 만들었습니다. 준비. 그건 편집으로 지울 수 없는 단어였거든요.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마이애미는 공을 돌렸고 LAFC는 압박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7분 LAFC가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돌렸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를 어긴 거였죠. 손흥민이 속도를 냈습니다. 혼자 파이널 서드까지 찍고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아시아 선수는 압박에 무너진다는 제 프레임은 어디 갔죠?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표정은 당황이 아니라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쥔 손이 떨렸죠.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브라이언 스톤이었습니다. 아라쉬, 그 장면은 짧게 실수처럼 보이게 잘라.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깨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건 편집이 아니라 왜곡이구나. 10년 전 제가 만든 다큐가 떠올랐습니다. 빅매치의 그림자. 아시아 선수들이 무너지는 장면만 모았던 그 영상. 저는 그때 실력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였죠. 그리고 그 편견을 숫자로 포장해서 팔았습니다. 성공했고 돈을 벌었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카르멘이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라쉬,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경기장에서 무너질 사람은 손흥민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걸. 전반 10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점유율을 높였고 LAFC는 기회를 노렸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예상대로라면 LAFC는 지금쯤 밀려야 했습니다. 메시의 팀 앞에서 아시아 선수는 결국 무너진다. 그게 제가 10년 동안 팔아온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죠. 전반 12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중원에서 받아 전방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고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 같은 건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손흥민의 패스가 정확했습니다. 부안가가 받았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죠. 관중들이 아쉬워하며 탄식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표정을 봤습니다.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죠. 다음을 준비하는 눈빛이었어요. 카르멘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봐, 저 선수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무너지지 않네요. 그런데 왜죠? 제가 10년 동안 믿어온 공식은 뭐였죠? 아시아 선수는 빅매치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그게 제 세계관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반 15분 마이애미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메시가 공을 받았고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메시에게 돌렸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메시였습니다. 발끝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았고 움직임은 예술이었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LAFC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막아냈고 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달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이애미 수비수들이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앞까지 침투했고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들어갈 거야.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강력했지만 골키퍼의 반응도 완벽했죠. 관중들이 다시 탄식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없었어요. 그저 다음을 준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저 선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아라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브라이언 스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브라이언에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전반 20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0대 0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공격했고 LAFC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계속 달렸어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가 다른 거지? 왜 제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거지? 그때 카르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라쉬, 당신이 아시아를 낮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카르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한 장면만 골라서 봤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전에 다큐 하나 만들어서 성공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그 성공이 당신을 묶었어. 이제 당신은 그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르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유럽 중심, 아시아 주변. 그게 제 공식이었고 제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공식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전반 25분 LAFC가 다시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고 전방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엔 패스를 선택했어요. 부안가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됐고 부안가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손흥민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기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계획, 냉정함. 아시아 선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90분 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르멘이 물었습니다. 아라쉬,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카르멘. 제가 틀렸어요. 10년 동안 틀렸어요. 카르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틀린 걸 아는 게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기장을 봤습니다. 75,673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며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을 보러 왔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실력이 아니라 편견을 팔았습니다. 전반 30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0대 0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브라이언의 지시가 아니라 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보였습니다. 준비된 선수의 움직임이, 계산된 플레이가, 냉정한 판단이, 제가 10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경기장에서 판결받을 사람은 손흥민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걸. 전반 35분. 마이애미가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중원에서 패스를 받으며 기회를 노렸죠. 저는 메시를 봤습니다. 여전히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준비돼 있었어요. LAFC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막아냈고 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전반 38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애미가 중원에서 볼을 잃었습니다.
내 폴이 패스 미스를 범했고 LAFC가 공을 잡았어요. 빠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흥민이 속도를 냈습니다. 마이애미 수비수들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까지 침투했고 슈팅 각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직접 슈팅할 거야. 하지만 손흥민은 슈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을 봤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무인지역으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받아 슈팅, 골.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관중들이 폭발했습니다. 75,673명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행운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차가운 설계였어요. 손흥민은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확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했죠. 카르멘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야, 아라쉬.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비, 냉정함, 팀워크. 제가 아시아 선수에게 없다고 단정했던 것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 스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아라쉬, 지금 뭐 하는 거야? 손흥민 장면 왜 이렇게 길게 찍어? 메시 중심으로 잡으라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골 넣은 건 LAFC예요. 브라이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메시 위주로 편집해야 한다고. 시청자들은 메시를 보러 온 거야. 저는 경기장을 봤습니다. 75,673명의 관중이 손흥민과 LAFC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관중들은 승자를 보러 왔어요. 브라이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라쉬,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계약서 조항 기억해? 위약금 얼마인지 알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계약서. 그 단어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이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를 거역하면 커리어가 끝났어요. 위약금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저작권도 모두 플랫폼 쪽에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라쉬, 똑똑하게 행동해. 메시 중심으로 편집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손흥민은 조연이야, 조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오늘 본 진실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카르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라쉬, 무슨 일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카르멘. 진실을 내보내면 제 커리어가 무너지고 왜곡하면 제가 살아남는 상황이죠. 카르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라쉬, 당신은 뭘 선택할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마이애미는 공격을 강화했고 LAFC는 수비를 다졌습니다. 메시가 중원에서 공을 받으며 기회를 만들려 했지만 LAFC 수비는 견고했어요. 저는 메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위대해요.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더 준비됐어요. 전반이 끝났습니다. 1대0 LAFC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정확한 패스, 냉정한 판단, 지치지 않는 움직임. 제가 10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후반 시작 전에 정리해. 메시 중심으로, 손흥민은 배경으로. 알았지? 저는 메시지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편견을 팔고 왜곡을 정당화하고 성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눈으로 봤거든요. 손흥민이 메시와 같은 무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아니,
어쩌면 오늘은 손흥민이 더 빛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편집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대로 하면 쉬웠습니다. 메시 클로즈업을 늘리고 손흥민 장면은 짧게 자르면 됐어요. 하지만 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제 손을 붙잡았거든요.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르멘이 저를 봤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아라쉬,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당신이 왜곡해도 사람들은 결국 알게 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었죠. 후반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이애미는 라인을 올렸고 LAFC는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지치지 않고 뛰었어요. 저는 손흥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가 다른 거지? 왜 제가 10년 동안 만든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공식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틀이 잘못됐던 거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반 20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1대 0이었지만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이애미는 필사적으로 공격했고 LAFC는 냉정하게 막아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브라이언의 목소리였습니다. 메시 중심으로 편집해 손흥민은 배경으로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 다른 하나는 제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담아 내가 오늘 본 걸 그대로 보여줘. 그래야 내가 사람이야.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첫 번째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게 제 생존 방식이었고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라쉬, 당신 표정 보니까 전쟁 중이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쟁 중이에요.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오늘 본 진실 사이에서요. 카르멘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이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후반 30분쯤 마이애미가 코너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메시가 키커로 섰어요. 저는 카메라를 메시에게 고정했습니다. 메시의 크로스가 올라갔고 박스 안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요리스가 펀칭으로 막아냈어요. 관중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요리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LAFC는 오늘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메시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비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을 브라이언에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후반 35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는 모든 선수를 공격에 투입했고 LAFC는 역습 기회를 노렸어요. 저는 경기장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75,673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더 준비된 팀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본 바로는 LAFC가 더 준비됐어요. 후반 40분쯤 손흥민이 교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손흥민은 90분 가까이 뛰었지만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 같은 건 이미 잊었어요. 제 양심이 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아라쉬,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카르멘, 뭔가 바뀌고 있어요, 제 안에서요. 카르멘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눈을 뜬 거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에 집중했어요.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후반 43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애미 골키퍼가 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LAFC가 공을 잡았고 빠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받았습니다. 골키퍼가 박스 밖에 있는 걸 확인한 부안가는 헤더로 공을 띄웠어요. 공이 골키퍼 머리 위를 넘어갔고 빈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부안가가 달려가 마무리 골. 2대0. 관중들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계산된 플레이였고 냉정한 실행이었어요. 카르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지? 이게 실력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이제 확실히 봤습니다. LAFC는 우연히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고 냉정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죠. 비록 이 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반 내내 마이애미 수비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게 이 골로 이어진 겁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아라쉬, 지금 2대0이야. 메시 클로즈업 늘려. 손흥민은 이제 나갔잖아. 메시의 비운으로 편집하라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 비운이 아니에요. 실력 차이예요. 브라이언이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LAFC가 더 잘했어요. 더 준비됐고 더 냉정했어요. 이건 비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브라이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라쉬, 너 지금 계약서 위반하고 있어. 위약금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거든요. 카르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마이애미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LAFC의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메시가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이 환호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메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위대한 선수예요.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더 잘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비운도 불운도 아니었어요. 단지 LAFC가 더 준비됐고 더 잘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생겼거든요. 오늘 제가 담을 이야기는 메시의 비운이 아니라 LAFC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어요. 비록 후반 막판에 교체로 나갔지만 손흥민의 존재감은 경기 내내 느껴졌습니다. 전반 38분 결승골 어시스트는 그 증거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담고 있었거든요. 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주심이 보드를 들었어요. 추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게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경기장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75,673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중원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메시에게 고정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메시였습니다. 발끝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았고 움직임은 예술이었죠. 하지만 LAFC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막아냈어요. 메시의 슈팅이 막혔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관중들이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메시가 코너킥을 준비했습니다. 박스 안에 선수들이 모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메시의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박스 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요리스가 펀칭으로 막아냈습니다. 공이 박스 밖으로 나갔고 LAFC가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잡았습니다. 마이애미 수비는 전방에 올라가 있었고 뒷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부안가가 속도를 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부안가에게 돌렸습니다. 부안가의 드리블이 이어졌습니다. 골키퍼가 나왔지만 부안가가 크로스를 올렸어요.
나단 오르다즈가 받았습니다. 빈 골문이었습니다. 오르다즈가 슈팅, 골. 3대 0. 경기 끝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폭발했습니다. 75,673명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경기도 제 편견도 10년간의 거짓도 끝났어요. 카르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라쉬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이제 확실히 봤습니다. LAFC 3 마이애미 0. 손흥민 1 도움, 메시 무득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메시를 봤습니다. 메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패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여전히 위대한 선수였어요. 오늘 못한 건 메시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더 준비됐고 더 잘했을 뿐이었죠. 저는 LAFC 선수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손흥민도 벤치에서 일어나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비록 후반 막판에 교체됐지만 그의 역할은 컸어요. 전반 38분 결승골 어시스트가 그 증거였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카르멘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경기장을 봤습니다. 75,673명의 관중이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를 보러 왔지만 LAFC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했어요. 진짜 승부를 봤거든요. 저는 카르멘에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담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그대로요. 카르멘이 웃었습니다. 위약금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야죠. 진실의 대가니까요. 카르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어, 아라쉬. 저는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LAFC의 조직력, 메시의 노력.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브라이언의 지시가 아니라 제 양심에 따라서였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전반 38분 결승골 어시스트, 끊임없는 움직임, 냉정한 판단. 모든 걸 그대로 담았어요. 메시도 담았습니다. 위대한 선수의 노력을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더 잘했다는 사실도 함께 담았죠. 편집하는 동안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쯤 편집이 끝났습니다. 저는 완성본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쉬 밀러 씨? 네, 그런데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승범이라고 합니다. LA 거주 1세대 교포예요. 66살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카르멘한테 들었어요. 젊은 양반이 고민하고 있다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승범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틀린 걸 알면 고쳐야지요. 그래야 다음 전투도 이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전투. 저는 지금 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편견과 오늘의 진실 사이에서요.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보셨죠? 저 선수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준비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젊은 양반도 그래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범 씨, 도움이 됐어요. 오승범 씨가 웃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격려예요. 젊은 양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완성된 영상이 거기 있었어요. 진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집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 지시대로 하지 않았어요. 위약금 계산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양심에 따라 일했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뭔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죠. 며칠 후 브라이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각오하고 갔습니다. 위약금 폭탄을 맞을 준비를 했죠. 브라이언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라쉬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브라이언이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LAFC의 승리, 메시의 노력. 진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조회수 봐.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댓글도 봐.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진짜 스포츠 다큐다. 편견 없이 담았네.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라쉬, 너 때문에 내가 고민 많이 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약금 청구하려고 했어. 근데 윗선에서 반대했어. 영상 반응이 너무 좋다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라고 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이 돈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 내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공식이 깨졌거든요. 편견이 돈이 된다고 믿었는데 진실도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준비해. 이번처럼 진실 중심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카르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아라쉬. 드디어 눈을 뜬 거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카르멘. 덕분이에요. 카르멘이 답장했습니다. 내 덕이 아니야, 내 용기 덕이지.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LA 거리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그림자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경기장에 갔습니다. LAFC의 다음 경기를 담기 위해서였죠. 카르멘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라쉬, 어때? 기분이?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카메라가 가볍게 느껴져요. 카르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담으니까 그렇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진실만 담기 위해서였어요. 손흥민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지치지 않고 냉정하게, 정확하게. 저는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지시 같은 건 없었어요. 제 양심이 제 손을 움직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LAFC가 다시 이겼어요. 저는 편집실로 돌아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실만 담았습니다. 조회수는 또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했던 겁니다. 편견이 아니라요. 그날 밤 오승범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양반 영상 잘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범 씨.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젊은 양반은 진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진실을 위한 싸움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승리하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뭔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양심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영상은 계속 주목받았고 사람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편견 없는 스포츠 다큐 전문가 아라쉬 밀러.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를 버린 배신자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다큐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아시아 선수 다큐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손흥민을 인터뷰하기 위해 LAFC 훈련장에 갔습니다. 손흥민이 저를 반겼어요. 밀러 씨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메시와의 경기 전 부담은 없으셨나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부담보다는 설렘이었어요. 위대한 선수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승골 어시스트 순간 직접 슈팅할 수도 있었는데 패스를 선택하셨죠.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골을 넣든 동료가 넣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 그게 손흥민의 철학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커리어, 철학, 플레이 스타일. 모든 걸 진실되게 담았습니다. 완성된 다큐는 대박이 났습니다. 1000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상을 받았어요. 저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만든 빅매치의 그림자는 편견을 팔았지만 지금 제가 만든 다큐는 진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카르멘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라쉬 자랑스러워.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카르멘.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편견 속에 살았을 거예요. 카르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저는 그날 밤 오승범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승범 씨 상 받았어요. 오승범 씨가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젊은 양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작이요?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끝이 없어요. 계속 깨어 있어야 해요. 다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길이 보였거든요. 편견 없이 진실만 담는 다큐 제작자. 그게 제 정체성이 될 겁니다. 며칠 후 브라이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라쉬, 새 프로젝트야.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한국 스포츠 전반에 대한 다큐. 손흥민뿐만 아니라 김연아, 박지성, 류현진까지 한국이 어떻게 스포츠 강국이 됐는지 담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해야 해. 편견 없이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너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만든 빅매치의 그림자는 아시아를 무시했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담을 겁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손흥민과 메시의 경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75,673명이 목격한 그날. 메시가 침묵하고 손흥민이 빛났던 그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돈과 성공을 지키려고 붙잡은 연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제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90분 만에 붕괴했죠.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 진실이 자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편견 없이 진실을 담는 다큐 제작자 아라쉬 밀러. 저는 미소 지으며 영상을 껐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한국 스포츠의 진짜 이야기를 담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했던 나라에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진실을 담을 기회였으니까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를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도시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첫 인터뷰는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였죠. 박지성 선수가 저를 반겼습니다. 밀러 씨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박지성 선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뛸 때 편견은 없으셨나요? 박지성 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았죠. 아시아 선수는 체력이 약하다, 빅매치에서 무너진다, 그런 편견들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런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했었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죠.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 그게 한국 선수들의 방식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연아 선수 인터뷰였어요. 피겨 여왕이었죠. 김연아 선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편견, 미디어의 무시.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걸 극복했어요. 저는 인터뷰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편견과 싸워왔다는 걸요. 말로가 아니라 실력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선수들을 만나고 코치들을 인터뷰하고 훈련장을 촬영했어요. 모든 곳에서 저는 같은 걸 봤습니다. 철저한 준비, 끊임없는 노력, 냉정한 실행. 제가 10년 동안 무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춘천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흥민이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포기를 몰랐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어요.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죠. 목표가 확실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손흥민 선수의 비결이었구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LA로 돌아왔어요. 가방엔 수백 시간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영상이었죠. 편집실에서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진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였어요. 완성된 다큐는 3시간짜리 대작이었습니다. 제목은 실력의 나라였어요. 다큐가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언론이 주목했어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밀러 씨, 10년 전 빅매치의 그림자를 만드셨는데 왜 이제는 정반대의 다큐를 만드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틀렸어요. 편견을 팔았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담습니다. 그게 제 속죄이자 새 시작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매대첩이 전환점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제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90분 만에 붕괴했죠.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진실을 담을 겁니다. 편견 없이 어떤 나라든 어떤 선수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카르멘을 만났습니다. 카르멘이 축하해줬어요. 아라쉬,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카르멘. 당신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카르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용기를 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승범 씨와 통화했습니다.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다큐 잘 봤어요. 이제 젊은 양반은 진짜 전사가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사요? 오승범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요. 그게 젊은 양반의 새 정체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승범 씨.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75,673명이 목격한 그날. 메시가 침묵하고 손흥민이 빛났던 그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돈과 성공을 지키려고 붙잡은 연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무너진 건 메시가 아니라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집한 유럽 중심주의가 90분 만에 붕괴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진실이 자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실력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요. 편견은 제가 만든 것이고 진실은 선수들이 증명한다는 걸요. 저는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엔 남미 축구의 진실을 담을 겁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으로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양심과 함께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LA에서 침묵한 건 메시가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고집한 세계관이었다. 그게 제 새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담는 다큐 제작자 아라쉬 밀러의 새 출발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을 이야기들이 기대됐거든요. 편견 없는 진실들이요. 경기장은 떠들썩했고 뉴스는 손매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오늘은 한 문장입니다. 편견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돈과 성공을 지키려고 붙잡은 연출이었다. 저는 편집실에서 브라이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 원고 첫 줄을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LA에서 침묵한 건 메시가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고집한 세계관이었다. 마지막으로 카르멘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뭘 찍을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처럼 실력이 판결하는 순간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 담는 길을요.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75,673명이 목격한 그날은 제게 재탄생의 날이었습니다. 10년간의 거짓을 벗고 진실을 선택한 날이었죠. 메시는 여전히 위대한 선수입니다. 손흥민도 훌륭한 선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편견 없이 진실을 보는 용기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제 새 무기가 됐어요. 앞으로 저는 계속 진실을 담을 겁니다. 어떤 선수든 어떤 나라든 편견 없이요. 그게 제 속죄이자 새 시작입니다. 손매대첩은 끝났지만 제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